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의 기로에 섰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영장 심사를 받은 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으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웅 기자. 네, 서울 동부지법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은경 전 장관 지금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죠. 이곳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김은경 전 장관 대면 영장 심사는 4시간 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 추천 인사를 산하 기관에 앉혔다는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친 이후 지금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입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 김 전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네, 김은경 전 장관은 과거 정부 사람은 내보내고 지금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줬다는 것이 이제 수사 내용인데요. 법원은 이것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법을 어긴 것인지 따져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압박하는 건 장관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당시 블랙리스트에 반대했던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던 것과 똑같다는 논리입니다. 법원이 전 정권 인사 불가리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하는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네, 또 다른 쟁점이 환경부가 청와대와 조율하면서 산하기관 인사를 했냐는 것이잖아요. 청와대는 턱 밑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원을 물갈이하는 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행처럼 해왔던 일이란 의미입니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SNS에 과거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에 대해 검찰은 그냥 넘어갔다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지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와 직결돼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소식입니다. 지금 법무부가 김 전 차관 재수사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새로운 수사 대상 2명을 공개했습니다. 6년 전 청와대,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의 곽상도 전 대통령 민정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박근혜 청와대 사람들인데 곽 전 수석은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먼저 최주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세 번째 검찰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전직 청와대 인사들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의 비리 의혹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수사지휘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를 방해해 사건 실체를 왜곡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한밤중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 금지된 점도 재수사 권고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과거 사이의 권고 내용을 송부하는 대로 수사 주체를 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그동안 은둔해 오다가 금요일 밤 공항에서 출국이 좌절된 김학의 전 차관, 6년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출국 시도는 어리석었지만 출국 금지는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지난 22일 밤 방콕으로 향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당일 오후 7시쯤 인천공항에서 표를 산 뒤 밤 11시쯤 공항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지만 항공기 탑승구에서 긴급 출국 금지된 겁니다. 그러자 김 전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신청 자체가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처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또 대상도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출국금지는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자신은 피의자로 입건돼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절차도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국금지는 공항 출국심사대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뒤에서야 제지당했다는 겁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을 비판했습니다. 전직 고위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응하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뇨. 도대체 국민들은 뭘로 보고 그러셨는지. 또 과거사위원회는 위원회에 파견된 검사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 수사는 6년 전 박근혜 청와대가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장이 좀 엇갈립니다. 당시 경찰은 미리미리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말하지만 당시 청와대 사람들은 첫 보고 날짜가 차관 임명 당일이어서 검증에 큰 의미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단행된 김학의 법무부 차관 인사는 파격이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 이후 차관 인사가 단행되는 관행을 깼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차관 김학의 차관 인사는 소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적합한 분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첩보를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관 인사 전 경찰 3명이 청와대를 찾아가 동영상 첩보를 보고했다며 임명 발표 날 오후 5시 수사팀 관계자 2명이 청와대를 방문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은 임명 전 경찰에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동영상 첩보는 없다고 보고했다며 임명 당일 경찰이 전화해 방금 첩보가 입수됐다고 했고 청와대에 와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직기관 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이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는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고 판단한 건데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조응천 의원은 뺐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3번째 수사를 시작합니다. 관련된 이야기 성혜란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리포트 보니까요. 자, 6년 전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 국회의원들이 많이 됐는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빠졌네요. 네, 한번 보시면 이번에 이 수사 권고 대상에 오른 인물은 민정 라인에 있던 인물 3명 가운데서 2명입니다.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는 포함됐는데요. 하지만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빠졌습니다. 이 조 의원은 최근 당시 수사팀에 의해서 관련 첩보를 받고 또 질책한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에 조 의원에 대해선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면서 수사 권고 대상에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막 수사를 하고 있을 즈음에 법무부 차관이 됐는데 검증 업무를 민정수석 라인이 받잖아요. 자, 당시 이분들의 생각, 판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일단 조응천 의원은 당시 6년 전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한번 조응천 의원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경찰에서 임명 전에 서면이든 말로든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해서 경찰에 관련 내용이 맞는지 통사 정도 했는데 아니라는 답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관들까지 동원해 이 미행까지 했는데요.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까지 확인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김 전 차관에게 이 미행 사실 들켜서 꾸지람을 들었다. 이렇게까지 조 의원이 말을 했습니다. 결국 당시 보고서에는 성접대 의혹 첩보가 있어서 확인을 시도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고 적었는데 왜 없는 사실을 보고하느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 대노 사실을 좀 전해들었다고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없는 사실을 왜 보고하느냐고 대통령이 화를 냈다. 그런 사실을 새롭게 공개했군요. 어쨌건 이 라인을 보면요.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 가장 정점에 있거든요. 곽상도 이제 지금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뭐라 그러던가요? 네, 곽 의원도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직접 만나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민정수석으로서 당연히 인사검증을 하고 검증기관이 잘못 보고하면 질책을 하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직권남용이 성립되냐고 반박해왔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 딸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고 네. 또 문 대통령이 친일 행위를 한 사람과 연론이 돼 있다. 나 과거에 변론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자기에게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반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한 것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군요. 근데 어쨌건 김학의 전 차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금요일 밤 상황 굉장히 난처해졌을 텐데 나는 도주할 뜻이 없다고 계속 말하네요. 예, 계속해서 도주할 뜻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사실상 이 대목이 오늘 김 전 차관이 긴급하게 입장을 낸 이유로도 좀 읽힙니다. 쓸데없는 오해를 샀다면서 자기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평가했죠. 네. 김 전 차관이 출국 시도를 한 뒤 강제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또 급물살을 타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수사에서 구속 심사 역시 예정된 수순인 만큼 구속 필요성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금요일 밤 자정 무렵에 있었던 일이라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성혜란 기자 쭉 취재해 보니까 실제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 이런 주장 어떻게 들리세요? 예, 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김 전 차관은 이 단지 태국에 있는 지인 집에 좀 쉬러 가려 했을 뿐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이 먼저 찾은 곳 태국이 아닌 말레이시아 티켓 창구였습니다. 네. 하지만 인천공항에선 발권이 불가해서 김 전 차관은 다시 태국 티켓을 발급받았고요. 20분 뒤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조사단 소속 검사가 미리 준비한 이 글을 바탕으로 해서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해 출국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태국으로 잠시 쉬러 갔었다는 이 해명,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태국이 아니라 말레이시아행 비행기 티켓을 먼저 찾으려 했다. 그것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의 성혜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는 유흥업소 16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오늘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채널A가 아레나의 비밀 장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100쪽이 넘는 장부엔 매출에는 플러스, 지출은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이동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레나의 실소유주인 강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청사를 나옵니다. 탈세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전면 부인하세요. 강 씨는 유흥업소 웨이터 출신으로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16개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소 관계자들은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의 뒤를 이어 강 씨를 가라오케의 황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의 최측근인 임모 씨와 함께 지난 4년간 최소 162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탈세와 로비 정황이 담긴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100여 쪽 분량의 장부에는 지난 2014년 개장 때부터 지난해까지의 일일 매출이 기록돼 있습니다. 입장 수입과 주류 판매 등 매출은 더하기로, 대금 지급 등 지출은 빼기로 기록돼 있고 우측에는 누적된 총 매출액이 나옵니다. 특히 지출 항목은 임대료와 주류 대금, 봉사료, 파티비 등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또 아레나가 강 씨 소유 다른 유흥업소에 대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 장부를 통해 현금 매출액을 축소하고 봉사료 명목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탈세와 공공기관 유착 등의 의혹을 받는 아레나에 대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채널A가 확인한 클럽 아레나의 비밀 장부엔 행정당국의 돈을 상납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적혀 있는 곳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어서 백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입수한 건 아레나 회계 담당자가 작성한 수기장부입니다. 이 장부에는 2017년부터 한두 달 간격으로 소방서와 구청 측에 건넨 걸로 의심되는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구청이라고 적은 항목 옆에 150만 원, 소방 항목 옆에 50만 원 등 매우 구체적입니다. 구청과 소방서는 클럽이 식품위생법과 소방법을 어겼는지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장부에서는 판사건이라고 적힌 항목도 발견됐는데 실제 판사를 뜻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레나 전 고문 이모 씨와 강남구청 위생과 출신 전직 공무원 윤모 씨가 금품 전달에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걸로 보이는 돈은 장부상으로 확인된 것만 800만 원. 경찰은 유착 의혹을 밝히 추가 장부가 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회계 장부가 됐든 영업 장부가 됐든 최대한 찾을 수 있는 건 찾아봐야죠. 아레나 관계자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레나 실소유주인 강 씨 소유의 16개 업소가 지난 10년간 각종 단속에서 제외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국세청에서 아레나 매출 장부를 넘겨받아 추가 유착이나 금품 로비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아레나의 비밀 장부가 더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경기도 모처의 컨테이너로 이 비밀 장부를 옮겼다는 주장입니다. 이어서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클럽 아레나 내부에서 최근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법적 책임을 누가 질지를 놓고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아레나 실소유주인 강모 씨가 이른바 바지 사장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레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강 씨 측이 비밀 장부를 급히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비밀 장부가 아레나와 관련된 업소에 보관 중이었는데 지난 16일 밤 경기 남양주시 인근의 컨테이너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강 씨도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주소도 옮겼습니다. 거주지는 왜 자꾸 옮기셨어요? 앞서 경찰이 장부를 압수한 가운데 또 다른 비밀 장부도 확보될 경우 아레나 유착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강 씨의 측근인 임모 씨는 관련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임 씨는 아레나는 강 씨 혼자 운영한 게 아니고 탈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양입니다. 이번엔 가수 승리 일행과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한 소식입니다.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의 부인이 가수 최종훈 씨에게 K-팝 공연 티켓을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대가성 규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신 말씀 주세요.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 불리며 유착 의혹을 산 윤모 총경. 당초 가수 최종훈 씨 등은 윤 총경과의 친분을 부인했지만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 총경님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저 관계없습니다. 식사와 골프 회동 사실과 함께 윤모 총경의 부인과도 교류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지난해 8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K-팝 공연 티켓을 윤모 총경의 부인에게 건넨 겁니다. 최 씨는 당시 매니저를 통해 공연장 매표소에 티켓 3장을 맡겨놨다고 연락해 윤 총경 부인과 자녀들이 공연을 보도록 했습니다. 당시 티켓 가격은 한 장에 15만 원에서 21만 원이었습니다. 윤 총경 부인도 최근 이메일 회신을 통해 관련 정황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승리 일행과 남편의 골프 회동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직 경찰신문인 윤 총경 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대가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클럽 버닝썬의 탈세 의혹 조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에 이어 경찰도 조사에 나섰는데요. 버닝썬이 세를 든 호텔의 운영사가 탈세에 연루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클럽 버닝썬은 현금 매출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세트에 1억 원씩 하는 이른바 만수르 세트를 현금 뭉칫돈을 받고 팔면서 세무용 메뉴판은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적어 영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 씨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특히 버닝썬이 세든 르메르디앙 호텔과 호텔 운영사 전원산업의 탈세 연루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전원산업이 버닝썬 탈세 개입한 거 맞습니까? 이 씨가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전원산업은 버닝썬이 세든 호텔 건물 주인인 동시에 버닝썬 지분 42%를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전원산업은 매일 버닝썬의 매출 보고를 받고 월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낮게 받은 걸로 알려져 버닝썬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전원산업은 대주주였을 뿐 클럽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조사를 받은 승리도 자금 관리에는 개입하지 않아 탈세 여부는 모른다고 답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호텔과 전원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통하던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그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34살 김다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빼앗은 5억 원 가운데 일부를 주식 투자에 쓴 혐의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먼저 신선미 기자입니다. 수원의 편의점에서 피의자 김다운이 붙잡힌 건 지난 17일. 흥신소 브로커를 접촉하며 밀항을 준비하던 때입니다. 같은 시각 김다운의 검거 소식을 접한 가족들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맡긴 돈가방을 집에 보관해오던 어머니는 돈을 옮길 계획을 세웁니다. 김다운의 이모는 돈을 의붓아버지 차량으로 옮겼고 의붓아버지는 차량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작물 보관과 운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21일 어머니가 경찰에 2억 5천만 원을 반납하기 나흘 전이었습니다. 특히 김다운의 어머니는 아들이 강탈에 맡긴 돈으로 주식 투자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의 주식 투자 금액만 7천만 원에 이른다며 범죄 수익임을 알고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다운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내일 검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김다운이 빼앗은 5억 원의 행방, 퍼즐이 하나 둘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밀항을 도와줄 흥신소에 6천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김다운은 경찰 조사에서 이희진 씨 부모 집에 있던 5억 원 중 대부분을 공범인 중국 동포들이 가져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김다운이 밀항을 준비하며 흥신소에 6천만 원을 건넨 사실과 함께 김다운의 어머니가 범죄 수익으로 아들의 변호사 비용 4,500만 원을 지불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김다운의 변호인까지 경찰의 조사 대상이 되면서 오늘 사임기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김다운이 검거 당시 소지했던 1,800만 원과 평택 창고 임대비 1,500만 원, 어머니가 주식 투자에 사용한 7천만 원까지 더하면 2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에 반납된 2억 5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 중 대부분을 김 씨와 가족들이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4천여만 원가량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돈의 행방을 쫓는 한편 김다운이 5억 원의 존재를 미리 알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주 이희진 씨 형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김다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지난달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는 괴한이 침입했었습니다. 평양과 양쪽이 주고받는 비밀 지령을 해독하는 장치를 이때 도난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북한 대사들이 평양으로 줄줄이 불려갔는데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복면을 쓴 괴한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해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대사관 핵심 기밀인 변신용 컴퓨터가 강탈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신용 컴퓨터는 평양과 해외 주재 대사관이 비밀 전문을 주고받는 장비입니다. 일반 우리 PC하고는 달리 전문적으로 이 북한의 전문을 수신하고 수신 내용을 갖다가 해독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일일이 사람 수작업을 하는 거예요. 변신용 컴퓨터를 통해 생성된 비밀 코드는 수작업을 통해 해독이 됩니다. 이때 대사관에 비치된 한글 소설책이 암호 해독 코드북입니다. 소설책마다 코드가 부여되어 있고 각 소설책의 페이지와 단어의 위치를 활용합니다. 평양에서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2개의 코드를 변신용 컴퓨터로 보내면 어떻게 해독을 할까요? 앞에 알파벳은 소설책을, 이어지는 숫자는 페이지와 몇 번째 글자인지를 나타냅니다. A21107이라면 알파벳 A는 소설 3총사고 211은 페이지, 07은 211페이지 7번째 단어로 복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B22212은 마찬가지로 비를 의미하는 노인과 바다에서 222페이지 12번째 단어 귀가 돼 합치면 복귀가 되는 겁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북한 대사관 코드북이 유출됐다면 북한의 지령을 손바닥 보듯 알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뉴욕에 있는 북한 대사들이 평양을 다녀온 것도 비밀 전문으로 더 이상 소통할 수 없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폭발 사고로 한동안 중단됐던 수류탄 투척 훈련이 3년 반 만에 재개됐습니다. 군인이 수류탄 한번 던져보지 않고 전역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을 의식한 거죠. 안건우 기자입니다. 2015년 9월 대구 54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안전핀을 제거하고 팔을 드는 순간 그대로 수류탄이 폭발해 손목이 절단되고 옆에 있던 교관은 파편을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군은 폭발하지 않는 가짜 수류탄으로만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육군은 이번 달부터 실제 수류탄 투척 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3년 반 만인데 군인이 수류탄 한번 던져보지 않고 전역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을 의식한 겁니다. 폭발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지만 수류탄을 새로 만든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 안정성이 개선된 경량화 세열 수류탄 또는 연소 수류탄 등이 개발이 완료돼서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훈련을 재개하는 겁니다. 수류탄은 안전 손잡이를 놓는 순간 신관이 공이를 때리면서 폭발합니다. 신형 수류탄은 쉽게 놓치지 말라고 안전 손잡이가 기존보다 길어졌고 미끄럼 방지를 위한 오돌도돌한 돌기가 추가됐습니다. 또 안전 손잡이를 느슨하게 잡을 경우 던지는 사람이 바로 알 수 있게 붉은색 경고 표식도 추가했습니다. 전시에 수류탄을 지급받는 해병대도 5월부터 새 수류탄으로 훈련을 다시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내일은 46명의 장병이 희생됐던 천안함 폭침 9주기입니다. 목숨을 건진 58명의 장병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군요. 유공자로 인정되는 건 고사하고 치료비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이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당시 24살 말년병장이던 전준영 씨. 9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악몽에 시달립니다. 침몰하고 전산 전우들이 쳐다만 보고 있고 부모님한테도 이런 말씀도 했어요. 그때 그냥 같이 죽어버릴 걸 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9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지만 치료비는 모두 스스로 부담했습니다. 국가 유공자 신청이 반려됐기 때문입니다. 하사였던 김정헌 씨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지만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인기피증도 심했고요. 웃으면 살아남아서 좋아한다고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았고. 치료비는 국가 유공자로 인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천안함 생존 장병들의 국가 유공자 인정 비율은 30%에도 못 미칩니다. 정신적 피해를 본 장병들이 많지만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지부진하게 심사가 끌어지지 않도록 단축하는 등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생존 장병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1,300여 명을 태우고 표류하던 노르웨이 크루즈 여객선이 26시간 만에 항구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고장났던 엔진이 복구되면서 참사를 면했습니다.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4만 7천 톤급의 크루즈 여객선이 예인선 2척의 도움을 받으며 항구로 들어옵니다. 육지가 가까워지자 발코니로 나와 안도하는 관광객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엔진 고장으로 표류한 지 26시간 만에 배 안에 남았던 900여 명도 무사히 땅을 밟았습니다. They've had a bit of a shocking experience. We are delighted now to hear.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사고를 겪은 승객들은 아찔했던 상황에 대해 속속 털어놨습니다. Furniture would slide across the room, slide back, and with it came people and glass. It was a very dangerous situation, frankly. Catastrophic event out there. It was a horrible storm. I've never experienced anything like that. Never. 사고가 발생한 노르웨이 서부 해상은 암석이 많고 파도가 거칠어 배의 묘지라고 불리는 곳. 노르웨이 구조당국은 배가 조금만 더 표류했다면 좌초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생존자들은 일기예보를 통해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도 운항을 강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요즘 광주 남구 청사는 시장통을 방불케 합니다. 청사에 재고 의류와 신발 등을 파는 이른바 땡처리 업체들이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폐업을 앞둔 점포들의 옷과 신발 등을 90% 이상 싸게 판다는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21만 구민들이 이용하는 광주 남구청 청사입니다. 구청 건물 1층에는 이처럼 폐점 세일을 한다는 현수막이 어지럽게 내걸려 있습니다. 1, 2층에 폐업 전문업체가 들어선 건 이달 초. 오는 31일까지 영업할 예정입니다. 구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시장통 같으죠. 남구청에서 그런 거 하면은 좀 그러잖아요. 보기에도 듣기에도 그러고. 시끄럽다는 민원에 구청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시다시피 소음도 있고 또 민원 제기도 그러니까. 문제는 지난 2011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남구청이 청사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22년 임대권을 받는 계약을 맺으며 시작됐습니다. 공사는 한 아웃렛과 9년 임대 계약을 맺었고 아웃렛이 영업이 안 된다며 폐업 전문업체를 입점시킨 겁니다. 아웃렛하고 계약을 했지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저희 직원들은 이제 다 했죠. 왜? 공공청사가. 현재 공사와 남구청은 300억 원대 리모델링 비용과 부진한 임대 사업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 중입니다. 양측의 갈등 속에 피해는 구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상표권이라고 하면 기업 로고 같은 것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독특한 소리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소리 상표의 기준, 김지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별이 5개입니다. 별이 5개! 별 스티커를 이마에 붙인 회장이 직접 출연해 유명세를 탄 침대회사 광고부터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1973년 제품의 특성을 살린 광고 문구로 지금까지 회자되는 제약회사 광고까지 큰 인기를 끌었던 두 국내 회사의 광고 음성이 상표로 등록됐습니다. 지난 2012년 상표법 개정으로 소리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되자 권리를 보호받으려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특유의 메시지 수신음으로 익숙한 한 SNS 서비스 음성도 마찬가지.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는 소리인 알림음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으로 보호받고자 6종의 알림음에 대해 소리 상표를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는 오디오 파일과 함께 상세한 특징을 묘사해 상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출원서에 적어야 하고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 출처 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소리의 경우에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별력이 중요한 만큼 현대차의 피아노 소리, 파리바게뜨의 짧은 로고송, 모두 특정 상품을 떠올리기는 힘들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소리 상표는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오늘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는데요. 첫 주자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자리인데 부동산 관련 의혹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논란을 의식한 듯 처음부터 몸을 낮췄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지난달까지 분당 잠실의 집 2채와 세종의 분양권을 보유했고 후보자 지명 직전 딸 부부에게 분당 집을 꼼수 증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23억 정도 이익이 나요? 그럼 이거 투자의 귀재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실거주하기 위해서 샀던 거고요. 저도 다주택자가 되는 걸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소문하려는 기회를 놓쳤고요. 이렇게 속이 빤히 보이는 거짓말 하시면 국민들이 화가 납니다. 딸과 사위에게 동시 증여한 것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은 반박했습니다.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2차관 시절 모친의 주택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특혜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의원님 자료 요청이 있어서 그때 알았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감쌌습니다. 다주택자가 죄는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고 했습니다. 국토부 차관님으로 너무 정부에 충실했던 것 아닙니까?
쏟아지는 질타에 최 후보자는 장관 임명 전까지 1주택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남 창원 성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를 단일화했습니다. 한국당은 야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여영국 정의당 후보를 경남 창원 성산의 단일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지역의 선거는 자유한국당 강기윤, 바른미래당 이재환, 민중당 손석형 후보 등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정의당은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망언정당, 역사 왜곡 정당, 국정 발목 잡기 정당이 아니라 민생 정치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더불어정의당 만들어낸 것 정말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 가능성이 낮아서 정의당에 스스로 포기했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민중당은 진보 정치의 승리를 위해서는 여 후보가 양보해야 한다며 민중당으로의 단일화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 후보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대표는 선거 현장이 아닌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베트남은 신남방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대표는 아직 창원 성산 선거 현장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사흘 전 북한은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면서 우리와 미국을 비난했었죠. 그래놓고 오늘 하위 실무자 4명이 소리 없이 슬쩍 출근했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달래기가 먹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경 북측 연락사무소 일부 인원들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출근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철수 통보를 하고 연락사무소를 떠났던 북한이 3일 만에 전체 인원의 절반을 은근슬쩍 출근시켰습니다. 북한 인원은 생뚱맞게 평소대로 교대 근무차 내려왔다면서 남북 공동선언에 맞게 사업을 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철수와 복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북한 소장과 소장 대리는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제의를 철회하는 상황 변화가 생긴 거였죠.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서 북한도 한 템포 늦춰가는 수위 조절을 했다 이렇게 평가해요. 북미 간 대치 속에 파국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북한이 완전히 복귀한 것인지 면밀하게 분석하면서도 계획된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남북한 현안에 대한 협의는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북 간 경협을 빨리 진행하라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러시아가 3년 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또 트럼프 후보가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특검은 지난 2년 가까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런 혐의로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한 방을 못 찾았습니다. 궁지에 몰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한 22개월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검이 법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의 경쟁자였던 클린턴 측의 이메일을 해킹하고 가짜뉴스를 SNS에 퍼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작에 트럼프 캠프가 공모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결론냈습니다. FBI 국장을 해고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Investigation into Michael Flynn, and also as you look back. No. Next question.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한 차례 대면 조사도 없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The entire unfiltered report, as well as the evidence underlying that report, must be made available to Congress and to the American people. We will ask the Attorney General to testify before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 여기에 대가성 기부금 조성 의혹과 성관계 여성 입막음 의혹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10건 넘게 남아있어
전국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족쇄 하나에서 풀려난 셈이죠. 우리로서는 그가 앞으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큰 관심입니다. 트럼프 스타일대로 자기 주도권을 더 강하게 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으로 오늘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세등등했습니다. It was a complete and total exoneration. It's a shame that our country had to go through this. 러시아 내통 의혹에서 자유로워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선호하는 북미 간 톱다운 접촉을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Post-Hanoi summit statements, North Korea clearly showed they favor talking to President Trump and not Secretary Pompeo or National Security Advisor. 그러나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북한을 불신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전 추가 대북 제재를 철회한 것을 두고는 공화당조차 비판하고 있습니다. Certainly is not the way it's normally done.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Can you be a little bit more flexible, right, to the Americans? And so I fully anticipate that that's what's going to happen.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국내 정치적 안정을 확보한 만큼 북미 협상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 대선 모드가 본격화되면 이 협상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비핵화 성과를 내기 위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들은 5년마다 교육청의 평가를 받아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기준 이하 점수를 받으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이 강화되자 학교들이 평가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자사고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즉각 중단하라. 서울 지역 22개 자사고 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육청의 평가를 무기한 거부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교육당국이 통과 기준을 70점으로 올려놓고 학교의 불리한 평가 항목만 늘렸다며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제 감정이해가 가능했던 말살 정책이 지금과 같은 기준의 평가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에서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평가에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택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내일 만나 협의에 나서기로 했지만 간극을 좁히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북 지역 자사고인 상산고가 통과 기준을 80점으로 높인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갈등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포항 지진을 유발한 지열발전소는 땅속 4km 깊이로 시추공을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일부 지질학자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말고 이 구멍을 지진 탐지 목적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지 위험은 없는지 이현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부지를 원상복구하려면 4km 아래에 고여있는 물을 빼내고 시추공을 메워야 합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지하 4km에 뚫어놓은 시추공을 활용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백두산 높이의 1.5배 깊이에 달하는 구멍을 채웠을 때 지하수 압력이 위험해질 수 있고 무엇보다 지하 깊은 단층에 근접해 정밀한 지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는 겁니다. 현재의 지진 관측소는 대부분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있습니다. 포항 이 지역에는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이니까 지진 위험도를 감시하고 연구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하 4km 깊이의 시추공 안에 여러 종류의 계측기를 내려보내 설치하고 인근의 통제실에서 지진 관련 신호를 감지하는 방식. 그러나 포항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어떤 시설도 반대한다며 완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인 원상복구 방식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자마자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 20일 이후 5일 만에 나타난 건데요. 이번 주는 다시 황사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보시는 것처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미세먼지는 주 후반까지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전국에 구름량이 많겠고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부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여기에 안개까지 비상인데요. 차가운 해수면 위에 따뜻한 공기가 지나면서 내일 오전에는 많은 지역에서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예상 가시거리는 50에서 800m로 가시거리가 무척 짧겠습니다. 오전에 이동하신다면 평소보다 여유를 갖고 출발하시는 게 좋고요. 평소보다는 천천히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6도, 대구가 5도, 강릉은 9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6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20도, 세종과 강릉 18도 등으로 햇살도 내리쬐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지만 주말에는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들쑥날쑥하니까요. 체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전직 환경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 놓인 걸 보면서 5년 전 그리고 10년 전과 똑같은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누가 뭐래도 공기업 인사는 대통령 마음대로. 이것이 지난 수십 년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결국 왔습니다. 정치권은 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고치든 아니면 임기를 없애든 국민들이 납득할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